어머니, 돈 한 푼 없는 주제에 시부모님 대접을 받고 싶으세요? 78세 어머니의 비극은 며느리의 가장 잔인한 한마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며느리의 이 냉정한 칼날이 어머니를 낡은 원룸으로 쫓아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끝까지 몰랐던 단 하나의 치명적인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휴지 조각이라 비웃었던 30년 전 남편의 유품. 그 낡은 종이 한 장은 며느리가 걷어찬 300억 원짜리 금광이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매주 새로운 이야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옥자 씨는 평생을 시어머니와 자식 뒷바라지에 바친 이 시대의 흔한 어머니였습니다. 남편이 10년 전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외동아들 민수 부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 민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지만 며느리 현지는 겉으로만 깍듯했습니다. 속으로는 시어머니를 불편해했고 점점 그 본심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옥자 씨의 오래된 관절염은 쉽게 낫지 않았다. 하루하루 지날수록 그녀의 몸은 더 경직되었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1시간이 걸리기 시작했다. 계단을 내려가는 것도 욕실을 이용하는 것도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더 큰 고통은 따로 있었다. 며느리 현진의 눈빛이 날로 차가워지고 있었던 것이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부터가 전쟁이었다. 현진이가 화장실 문을 쾅 닫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옥자 씨는 오늘도 기분이 안 좋은 날이구나 하며 느껴졌다. 그런데 더 무서웠던 것은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녀의 숨이 자꾸만 얕아진다는 것이었다. 옥자 씨는 며느리의 눈치가 보여 일찍 일어났다. 아픈 몸을 이끌고 부엌으로 내려갔다. 시간이 오래 걸렸다. 한 발 한 발이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그녀는 서두르지 않았다. 아니, 서둘 수 없었다. 손가락을 구부리면 아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만들어야 했다. 어머니, 이렇게 아직까지 아무것도 준비 안 하면 어떡해요? 라는 눈빛으로 자신을 볼까 봐서였다. 그 눈빛이 제일 무서웠다.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는 옥자의 손은 계속 떨렸다. 국자를 쥐기 힘들었다. 냄비도 숟가락도 자꾸 떨어졌다. 그때 부엌으로 오는 현진의 발소리가 들렸다. 옥자는 순간적으로 몸이 굳었다. 그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머니, 밥이 아직 안 된 거예요? 민수 씨도 저도 일 때문에 일찍 나가야 하는데. 밥그릇이 식탁에 놓여 있지 않았다. 옥자가 한 발 한 발 옮기며 준비하고 있는 중이었다. 응, 다 돼간다. 금방 나와. 금방. 매번 이런 식이에요. 예전처럼 발빠르게 움직여야 하는데 요즘은 정말. 그 순간 옥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자신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생각해봤다. 관절염에 걸린 게 그녀의 잘못인가? 몸이 경직된 게 그녀의 잘못인가?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녀가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옥자는 단지 천천히 움직일 수밖에 없는 노인이었다. 현지는 한 번 더 한숨을 내쉬고 거실로 돌아갔다. 옥자의 손에 쥐어진 숟가락이 더 크게 떨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니었다. 이것은 매일 반복되는 작은 절망들이었다. 식사 후 설거지를 할 때 현지는 옥자의 어깨 너머로 접시를 재검사했다. 어머니, 여기 물때가 잘 안 빠졌어요. 요즘 이런 식으로 하세요? 아, 미안해. 내가 다시 할게. 아니, 괜찮아요. 제가 다시 하는 게 빠를 것 같아요. 그 순간 옥자는 자신감을 잃어버렸다. 그녀가 자식을 길러내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남편 뒷바라지를 했던 수십 년의 시간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지금 옥자는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적어도 현진의 눈에는 저녁 때가 되면 더 심했다. 옥자가 거실에 앉아 있기만 해도 현진은 옥자의 존재가 마치 공기를 더럽히는 것처럼 느껴 보였다. 어머니, TV 소리 좀 줄여주시겠어요? 너무 소리가 커서 신경 쓰여요. 옥자는 리모컨을 집으려고 손을 뻗으려 했다. 그런데 현진이 벌써 리모컨을 집어들고 있었다. 아, 그냥 두세요. 제가 할게요. 옥자는 생각했다. 아, 나는 이 집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심지어 리모컨을 만지는 것도 폐를 끼치는 건가? 자신을 보는 현진의 눈빛에는 배려라는 단어가 없었다. 거기엔 불편함과 답답함 뿐이었다. 옥자가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은 사실 현진의 차가움보다 아들 민수의 침묵이었다. 민수는 어머니를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는 어머니를 지켜내지도 못했다. 그저 아내의 눈치만 보고 있었다. 거실에서 민수와 현진의 대화가 들렸다.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어머니, 정말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밥도 늦고 집안일도 제대로 못 하시고. 나 요즘 스트레스가 심해. 집에 있는 게 정말 짜증나. 근데 엄마도 지금 아프시니까 어쩔 수 없지. 그럼 내가 계속 스트레스 받는 게 당신은 아무렇지도 않아? 내가 계속 이해만 하고 평생 봉사해야 해? 우리도 우리 인생이 있잖아. 아이들 교육도 해야 하고 내 커리어도 생각해야 하는데.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하고 싶어? 어머니 차라리 혼자 사실 수 있도록 독립시켜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요양원 같은 데도 있고. 우리도 그렇고 어머니도 편하실 것 같은데.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당신이 그렇다면 생각해 봐야겠네. 벽 너머에서 옥자는 이 대화를 듣고 있었다.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버리려고 한다. 아니, 이미 버렸다. 그건 아내의 입을 통해서다. 그리고 민수는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침묵함으로써 동의하고 있었다. 그 침묵이 제일 깊은 칼이었다. 며느리의 차가운 말보다 아들의 침묵이 옥자를 더 깊이 상처 입혔다. 옥자 씨가 78년을 맞이하는 생일 아침이었다. 그녀는 누가 축하해 주길 기다리지 않았다. 이미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아들 민수는 그날 아침 케이크를 사왔다.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케이크 샀어요. 좋아하셨으면. 고마워. 민수야. 어머니, 요즘 식비가 너무 많이 나와요. 재활치료 받으셔야 하니까 좋은 거 드셔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저희 형편도 좀 생각해 주세요. 그래, 알겠다. 엄마, 병원비도 만만치 않고 당분간은 좀 아껴야 해요. 옥자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렇구나. 자신은 이제 사람이 아니라 지출이었구나. 한 달에 얼마의 적자를 만드는 존재였구나. 자신의 케이크에는 촛불이 없었다. 대신 지출 계산서가 있었다. 현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칼을 더욱 깊이 밀어넣기로 결심한 듯했다. 어머니, 저희도 이제 그만 각자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아버지 돌아가실 때 남겨주신 보험금도 거의 다 쓰셨잖아요. 돈 한 푼 없는 주제에 시부모 대접은 받고 싶으세요? 그 순간 옥자는 자신의 78년 전부가 평가절하되는 느낌이 들었다. 자신이 해준 모든 것, 희생한 모든 것, 견뎌낸 모든 것이 돈이라는 눈금으로 재측정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눈금에서 자신은 빚이었다. 오직 돈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빚이었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래, 알았다. 내가 나간다. 너희들이 그렇게 원한다면 당장 나갈게. 나만 이 집에서 나가면
너희들 스트레스가 줄어들겠지? 내가 너희에게 짐이 되었구나.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짐이라니요? 미안하구나. 내가 너희한테 폐를 끼쳤어. 내가 빨리 나가야겠다. 지금 당장이라도. 다음 날 옥자는 아들 부부가 마련해 준 작은 원룸으로 쫓겨나듯 이사했다. 이사 트럭에는 옥자의 짐이 거의 없었다. 남편이 남긴 작은 아파트의 권리도 이미 아들의 담보가 되어 있었다. 그녀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남편의 낡은 유품 몇 개뿐이었다. 이 방이 자신의 새로운 집이다. 이 빈 방이 자신의 새로운 세상이다. 여기서 옥자는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다. 하지만 옥자는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다. 자신의 아들에게, 자신의 가족에게 오직 상처만 주고 나왔다. 홀로 남겨진 옥자의 원룸에는 그녀가 평생을 바친 가족의 흔적은 단 한 조각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의 절망은 바닥을 쳤고 옥자는 이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남편의 낡은 유품이 담긴 상자 옆에 누워 하루 종일 천장을 바라보기만 했다. 그것이 옥자 씨가 죽음의 터널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이었다. 좁은 원룸에서 옥자 씨는 극심한 외로움과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아들 부부는 한 달에 한 번 형식적인 안부 전화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마저도 며느리의 감시 아래 재산이나 생활비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했습니다. 엄마, 거기 춥진 않으세요? 혹시 돈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그런데 저희가 요즘 좀 어려워서 다음 달에 조금 보태드릴게요. 돈 때문에 나를 버린 자식에게 이제 와서 돈을 달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옥자 씨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했고 그럴수록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 컸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유품이 담긴 낡은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이 살아생전 아꼈던 낡은 시계, 빛바랜 가족 사진, 그리고 40년 전 연애 시절 주고받았던 편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상자 가장 밑바닥에서 얇게 접힌 낡은 서류철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서류철의 표지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1990년대에 발행된 주식 증서 몇 장이 있었습니다. 그 주식은 남편이 40년 전, 젊은 시절, 노후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며 전 재산을 털어넣었던 대성 금광개발이라는 회사의 주식이었습니다. 남편은 이 회사가 새로운 금광을 발견해 대박이 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1998년 IMF 사태 때 회사가 부도나면서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 충격으로 한동안 병을 앓았습니다. 그 후로 남편은 다시는 투자에 관심을 두지 않았고 이 주식 증서는 기억 속에서 완전히 잊혔습니다. 옥자 씨는 그 주식 증서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여보, 당신도 결국 대박 한번 못 터뜨리고 갔네. 이 낡은 종이 한 장이 우리 노후를 지켜줄 거라고 믿었는데. 그 순간 며느리 현진의 잔인했던 말이 옥자 씨의 귓가에 다시 들려왔습니다. 돈 한 푼 없는 주제에 옥자 씨는 복수심이 아니라 내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으로 끝나는 건가 하는 자괴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녀의 고통과 희생은 이 낡은 주식 증서처럼 휴지 조각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절망의 끝에서 이 주식을 버리기 전에 한 번만 더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옥자 씨는 노인복지관에서 만난 자원봉사자에게 이 낡은 주식 증서를 보여주며 혹시나 가치가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옥자 씨는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난 과거의 추억을 정리하는 심정으로 휴지 조각이라는 확인만 받고 싶었습니다. 자원봉사자는 친절하게 회사의 정보를 검색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봉사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이 회사 대성 금광개발 부도났던 회사는 맞는데요. 5년 전에 사명이 바뀌었고 최근 히토류 광산을 개발하면서 대박이 터졌어요. 옥자 씨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부도난 주식이 대박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니? 어머니, 이 회사가 최근 몇 년간 주가가 수백 배 뛰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가치가 최소 300억 원이 넘는 것 같습니다. 주식 수량과 현재 주가를 계산해보면 300억 원. 옥자 씨의 귀에는 현실성 없는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30년 전 남편이 전 재산을 털어넣은 돈은 기껏해야 수천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불굴의 믿음이 오랜 시간의 인고 끝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액의 보물로 돌아온 것입니다. 옥자 씨는 정신이 혼미했습니다. 며느리에게 돈 한 푼 없는 주제라며 쫓겨난 자신에게 하늘에서 300억 원이 뚝 떨어진 것입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낡은 종이 한 장이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기적의 증서가 된 것입니다. 그녀는 가장 먼저 아들 부부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대신 조용히 법률 자문을 구했습니다. 이 주식은 명확하게 남편 명의였고 남편 사후 상속인인 옥자 씨와 아들 민수에게 공동 상속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옥자 씨는 남편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평생 나를 위해 준비해 뒀던 거구나. 내가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 하지만 이제 당신이 나를 지켜줬으니 나도 나 자신을 지켜야겠어. 그녀는 변호사를 통해 주식의 명의를 정리하고 아들이 대출받았던 아파트를 비롯한 모든 채무를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옥자 씨는 이제 300억 원대의 자산가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변호사와 그녀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철저히 이 사실을 숨긴 채 평소처럼 며느리의 냉대를 묵묵히 견디기로 결심했습니다. 300억 원의 재산을 갖게 된 후 옥자 씨의 태도는 변했습니다. 돈이 생겼다고 해서 갑자기 사치를 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며느리의 냉대에 굴복하지 않고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 민수 부부가 옥자 씨의 원룸을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사업에 문제가 생겨 돈이 필요했고 며느리는 다시 한번 옥자 씨의 아파트 명의를 요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급한 일이 생겨서요.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아파트 명의 저희에게 완전히 넘겨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나중에 꼭 효도할게요. 엄마, 딱 2년만 쓰고 돌려드릴게요. 이번에 제가 큰 건 하나 잡았거든요. 과거의 옥자 씨였다면 아들의 간절한 부탁에 마음이 약해져 모든 것을 내줬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옥자 씨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이젠 안 된다. 내 아파트는 이제 내 것이다. 너희에게 다시 줄 생각은 없다. 어머니, 지금 돈 한 푼 없으시면서 저희가 돈 벌면 그때 이 아파트는 돌려드릴게요. 왜 갑자기 이러세요? 너희들에게 돈 한 푼 없는 주제라는 말을 들은 날 나는 너희에게 더 이상 기대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이 아파트는 내 노후를 위한 마지막 방패다. 너희들의 탐욕으로부터 나를 지켜줄. 며느리는 놀라움과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옥자 씨는 아들 부부에게 자산이 300억 원이라는 사실은
끝내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전환점은 돈이 아니라 자존감을 회복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녀는 돈이 없어도 당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남편이 남긴 가장 큰 유산이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결국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옥자 씨의 응징은 직접적인 분노 표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유를 만끽하는 모습을 통해 아들 부부에게 돈보다 귀한 것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옥자 씨는 며느리에게 쫓겨났던 원룸을 정리하고 자신이 살고 싶었던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바로 남편과 연애 시절 자주 찾았던 조용하고 아름다운 영주의 작은 전원주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가장 먼저 남편의 묘소에 찾아가 모든 사실을 고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남겨준 주식 덕분에 내가 자유로워졌어요. 나는 당신이 남겨준 돈으로 당신이 나에게 해주고 싶었던 삶을 살기로 결심했어요. 옥자 씨는 남편의 주식으로 받은 300억 원 중 50억 원을 노후복지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평생 배우지 못했던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다니고 남은 인생을 오직 김옥자 자신만을 위해 살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아들 민수의 사업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며느리 현지는 아파트 명의를 얻지 못한 것에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옥자 씨를 찾아왔지만 그녀의 삶은 이미 그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엄마, 제발 우리 좀 도와줘. 우리 망했어. 아파트라도 팔아서 우리 좀 살려줘. 어머니, 우리 망하면 어머니도 편할 줄 아세요? 돈 한 푼도 안 주고 저희에게 이러시면 안 되죠? 그들의 눈에는 여전히 돈만 있었습니다. 옥자 씨는 문 밖에서 이들의 절규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돈 한 푼 없는 주제라고 했을 때 나는 이미 너희들을 떠났다. 이제 너희는 너희의 이기심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며느리 현지는 뒤늦게 옥자 씨가 거액의 자산가가 되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땅을 치고 후회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를 돈 없는 짐짝 취급했지만 사실은 300억 원짜리 금광을 걷어찼던 것입니다. 옥자 씨의 응징은 돈을 주지 않아 그들을 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앞에서 진정한 행복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결국 파산하고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들이 잃어버린 것은 돈이 아니라 어머니의 사랑이었음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절망은 깊었지만 옥자 씨는 더 이상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옥자 씨는 영주에서의 삶을 통해 진정한 나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늦깎이 한글 공부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부를 통해 자신이 받은 축복을 나누는 행복을 누렸습니다. 300억 원의 주식보다 며느리에게 쫓겨나 홀로 살았던 그 시간이 더 소중했습니다. 그 절망의 순간이 없었다면 나는 끝까지 아들 부부의 눈치를 보며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며느리의 모진 말 한마디가 나를 78년 만에 해방시켜준 기적의 열쇠였습니다. 아들 민수는 1년이 지난 후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돈 이야기는 일절하지 않고 그저 어머니의 건강을 물었습니다. 옥자 씨는 아들의 진심을 느꼈고 그제야 아들을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민수야, 엄마 잘 지낸다. 이제는 내 걱정은 하지 말고 너희 인생 살아라. 그리고 엄마는 너를 원망하지 않는다. 너희들의 삶이 곧
엄마의 삶이었으니까. 옥자 씨는 아들에게 돈을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아들에게 인생의 교훈을 물려주었습니다. 그것은 돈보다 귀한 것을 함부로 대하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진리였습니다. 옥자 씨의 노년은 300억 원이 준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는 자유로 인해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당신은 지금 돈과 사랑 중 무엇을 쫓고 있습니까? 옥자 씨의 300억 원짜리 주식은 40년의 세월 동안 잊힌 채 그녀의 인생을 지켜주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그녀에게 내뱉은 돈, 한 푼 없는 주제라는 말은 그녀의 삶을 한순간에 파괴했습니다. 결국 그녀를 구원한 것은 돈이 아니라 자존감을 회복하겠다는 의지였습니다. 부모에게 가장 큰 불효는 가난이 아닙니다. 그것은 냉대입니다. 돈 때문에 부모를 짐짝 취급하는 자식들의 모습은 결국 자신의 탐욕 때문에 스스로를 벌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당신이 며느리 현진처럼 눈앞의 작은 이익 때문에 부모님의 큰 사랑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십시오. 부모님은 300억 원이 아니라 당신의 진심 어린 눈빛 하나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연에 느낀 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